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보다 자연스럽게 전달하기 위해서 일부 장면은 각색했습니다만 이것은 한 여성이 겪은 진짜 이야기입니다. 3년을 참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여자는 참고 살아야 한다는 그 말이 이 결혼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3번 울리던 시어머니의 전화는 어느 순간부터 제 하루를 통째로 삼켜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억울한 결혼 생활 끝에 자신의 권리와 존엄을 되찾은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알게 됩니다.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늦게라도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럼 이제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성실했고 직장도 다녔고 술도 안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참 다정하셨어요. 우리 며느리는 착해서 좋아.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더 잘하고 싶었습니다. 더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전화는 하루에 1번이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남편 양말은 잘 챙기고, 그 정도는 며느리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친정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변 언니들도 그랬으니까요. 시어머니가 관심 가져주시는 게 어디야. 좋은 거지. 그런데 문제는 그 전화가 점점 늘어났다는 겁니다. 아침 8시, 점심 12시, 저녁 7시, 하루 3번, 빠지지 않고 울리는 전화. 처음엔 제가 예민한 줄 알았습니다. 어른이 걱정하시는 거겠지. 며느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그렇게 참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처음엔 작은 것도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내 목을 조이게 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정 엄마 생신이었습니다. 미리 약속도 했고 남편도 알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환갑을 맞으시는 날이었어요. 딸로서 당연히 가야 하는 날이었죠. 그날 아침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반찬 뭐 했니?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친정 엄마 생신이라서요. 저녁엔 잠깐 다녀올 것 같아요.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한숨이 들렸습니다. 결혼했으면 시댁이 먼저지.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잘못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친정 어머니 환갑인데요. 이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동안 길들여진 거죠. 시어머니 말씀에는 대꾸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무언의 규칙에 그날 저는 친정에 가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부엌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미안해. 오늘 못 갈 것 같아.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그 목소리에서 실망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친정 못 갔어. 어머니가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남편은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니까 그냥 넘어가. 그 말이 제 가슴을 처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전화는 점점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 시간에 안 받니? 집에 있는데 왜 전화 소리가 안 나? 밥은 그게 뭐야? 국은 안 끓였어?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하루 종일 보고해야 했습니다. 마치 제가 회사원이고 시어머니가 상사인 것처럼요. 어느 날은 제가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마트에서 계산 중이었거든요.
카트에 장을 가득 담고 계산대 앞에 서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손이 바빠서 받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시더라. 전화를 몇 번이나 하셨는데 안 받았다고. 저는 황당했습니다. 장 보러 갔다가 온 건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그런데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화 오면 받아야지. 어른이 걱정하시잖아.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내 시간이 있어. 24시간 전화기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 순간 남편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그렇게 예민해? 다 너 걱정해서 그러는 거잖아. 걱정? 하루 3번 전화해서 내가 뭘 먹는지, 어디 있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확인하는 게 걱정인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무서운 겁니다. 누군가 나를 계속 통제하면 결국 내가 나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이상한 거야라고 생각하게 되죠. 결정적인 날은 결혼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었고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갈비찜을 하고 잡채를 만들고 나물도 여러 가지 무쳤습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댁에 도착해서도 계속 부엌에 있었습니다. 상을 차리고 설거지하고 과일 깎고. 그런데 상에 앉자마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며느리들 참 편해졌어. 예전엔 이런 것도 못했어. 그 말 뒤에 이 한마디가 따라왔습니다. 그래도 너는 참는 법은 아는 것 같아.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나는 참고 사는 사람으로만 여기까지 왔구나. 착하다는 말도 잘한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참는다는 거였어요. 참으니까 좋다는 거였습니다. 제 노력이, 제 시간이, 제 마음이 아니라 그냥 참는 며느리로만 평가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울다가 웃다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거기 비친 제 얼굴은 3년 전 결혼할 때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은 흐려졌고 입가는 내려앉아 있었고 뭔가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그 질문이 제 안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됐습니다. 충전하려고 테이블에 놓여 있던 걸 제가 옮기다가 화면이 켜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시어머니와의 문자 대화가 떠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안 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뭔가에 이끌리듯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요즘 며느리 좀 잡아야겠다. 너는 가만히 있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잡는다는 표현. 마치 제가 길들여야 할 동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너는 가만히 있어라는 말. 남편은 시어머니 편이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그동안의 침묵이 사랑이 아니라 방관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 말씀에 가만히 있었을 뿐이었죠. 저는 휴대폰을 도로 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슬펐습니다. 그리고 허탈했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였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결혼, 나 혼자만 참고 있었어.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지켜줄 생각이 있었어? 한 번이라도?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이 사람은 언제나 어머니 편일 거라는 걸. 다음 날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옷 몇 벌과 통장 하나만 챙겼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숨은 쉬어졌습니다. 처음으로 가슴이 편해졌습니다. 친구 집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을 내줬어요. 천천히 생각해. 그날 밤 전화기를 껐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도 남편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없는 저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저녁. 그게 이렇게 평화로운 줄 몰랐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걸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전화가 울리지 않자 제 마음도 조금씩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심리 상담도 받고 법률 상담도 받았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그제야 터져 나왔습니다. 네, 많이 힘들었어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내가 힘들었다는 걸. 법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상담도 받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남편은 몇 번 연락을 해왔습니다. 돌아와. 다시 잘해보자.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어머니가 시켜서 하는 말이라는 걸. 시어머니도 전화를 했습니다. 며느리, 집에 와.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 말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참는 것만이 미덕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저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심하게 반대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며 친정집까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갔습니다. 조정도 받았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과정 하나하나가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처음엔 걱정하셨습니다. 그래도 결혼한 사람이 조금만 더 참아보는 게 어떻겠니?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엄마가 몰랐구나.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아버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 잘 결정했다. 이제 편하게 살아라.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혼자 사는 게 낯설었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습니다. 전화 받을 걱정 없이 마트에 갑니다. 친구들을 만나고 영화도 보고 책도 읽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베이킹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제빵을 여자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좋았어요. 밀가루 반죽하고 빵 굽는 냄새 맡고 손님들이 웃으며 맛있어요 하는 말 듣는 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옛 동네를 지나게 됐습니다. 그 집 앞을 지나는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직도 무섭구나.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행이다. 나는 이제 저기에 없다. 제 이야기를 주변에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한 언니는 20년을 참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애들 때문에 참았어. 근데 애들이 다 크고 나니까 내가 왜 참았나 싶더라. 또 다른 친구는 지금도 참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도 알아. 이게 잘못됐다는 거. 근데 나갈 용기가 없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고 살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기로 했어요. 저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괜찮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는 것과 견디는 것은 다릅니다. 참는다는 건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을 때입니다. 참으면 상황이 좋아진다는 믿음이 있을 때죠. 하지만 견딘다는 건 그냥 버티는 겁니다. 희망도 없이, 변화도 없이 그저 시간만 흘려보내는 거예요. 저는 3년을 견뎠습니다. 참은 게 아니에요.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는 줄어들지 않았고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혼자가 되는 게, 손가락질 받는 게, 실패한 사람이 되는 게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더 무서운 건 나를 잃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지킨다는 게 뭘까요? 이기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킨다는 건 내 감정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지킨다는 건 불합리한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를 지킨다는 건 내 시간과 내 삶이 소중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저는 그걸 3년 만에 배웠습니다. 늦었을까요? 아니요.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입니다. 어떤 분들은 10년, 20년을 참고 살다가 생의 마지막에 가서야 깨닫습니다. 내 인생이 뭐였지?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참는 게 항상 답은 아닙니다. 참다가 나를 잃는다면 그건 미덕이 아닙니다.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혹시 지금 힘드신가요? 혹시 참고만 계신가요? 혹시 나만 이상한 건가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당신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정당합니다. 당신의 고통은 진짜입니다. 그러니 부디 자신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디 용기를 내세요. 작은 용기면 됩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해 한 가지만 해보는 거예요.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친구에게 전화를 한다든지,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저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때 잘 버텼고, 이제는 잘 살고 있다. 그리고 지금 힘든 분들께 드리는 응원이기도 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